근데 미적분이 어렵다라는 거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시간을 익혀서 꾸준히 해야 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도함수 활용 1다운 같은 경우는 도함수의 정의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이게 너무 형식적이기 때문에 어려워. 무슨 얘기냐면 외워야 되는 게 있죠. 그죠? 너무 형식적이야. 너무 식으로 풀어야 되는 거고 너무 형식적이다 보니까 어려운데 다시 정리할게. 미분계수라는 것 자체가 원래 정의가 그 극한으로 정의되는 거잖아요. 그죠? 극한으로 정의되는 모양이 두 가지 모양인데 하나가 A 더하기 H 빼기 H네. 또 다른 버전으로는 이제 X를 A로 보내는 극한의 모양이 또 있었죠. 그래서 F의 X 빼기 FA. 근데 이제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이 모양이 다 무슨 변화율인 거야? 평균 변화율. 우리가 지금 어려워하고 있는 게 극한을 보낼 때 여기를 평균 변화율 모양으로 만들어줘야지 이게 순간 변화율, 그러니까 미분계수로 수렴하기 때문에 이거를 조작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모양을 맞출 때는 내가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 여기랑 여기가 똑같아야 돼. 근데 여기가 들어갈 수 있는 식이 너무나도 다채롭고 다양해요. 그래서 뭐가 정해진 게 없어. 예를 들어서 이쪽이 이런 2차식 같은 게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 그럼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이렇게 2차식이 들어가 있으면 분모의 모양도 H제곱 더하기 H 모양을 만들어줘야지 얘가 평균 변화율이 된다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식을 조작하는 게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얘도 마찬가지. 얘도 지금 여기랑 여기랑 여기 모양이 똑같아야지 얘가 평균 변화율이야. 그러면 약간 한 가지를 조금 알려드리면 너희들이 조금 이제 적응이 조금 된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 안 되는 게 이런 거거든요. 문제 중에 이제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3 플러스 H 이런 거 많이 나오지. 이거 뭐 이렇게 이거를 갖다 처리하는 방법은 이제 이게 뭐냐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 이것도 사실은 잘 봐. 사실은 미분계수라는 거의 정의가 원래 한 점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가까이 보내면서 이 접선을 체크하는 거야. 이게 미분계수의 정의야. 근데 얘는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얘는 어떤 상황이냐면 H를 0으로 보내잖아. 얘는 이런 상황이야. 봐봐, 함수가 이렇게 있어. 얘는 미분계수의 정의에 위배되는 게 왜 그러냐면 여기가 3이고요. 똑같은 거리만큼 H라는 거리만큼 오른쪽으로 떨어진 거예요. 이거 조금 설명드릴게요. 왼쪽으로 똑같은 거리만큼 H만큼 떨어지는 거예요. 뒤에 있는 게 3-H야. 그럼 이건 무슨 상황이냐면 여기에 정역이 이렇게 찍혀 있는 거야. 여기 이렇게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이 정역들이.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함수값들 요점하고 요점을 이렇게 읽는 거죠. H가 0으로 간다라는 거는 얘도 F3으로 가고 있고 얘도 F3으로 가고 있잖아. 즉 이 상황은 한 점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얘를 끌어당기면서 기울기의 극한을 보는 게 아니라 둘 다 움직이고 있죠. 얘도 1로 가고 있고 얘도 1로 가고 있는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미분계수의 정의로 풀 수가 없어. 근데 이건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원래는 그렇게 풀면 안 되지만 얘는 되는 게 얘는 미분 가능이기 때문에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적분 1은 이 다함함수 자체가 너무나도 좋은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야매로 그냥 풀어도 답이 나와.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는 방법인 거죠, 사실은. 근데 조건을 정확하게만 깨우치고 있으면 쓰는 게 나쁘지 않다 이거야. 무슨 얘기냐면 이게 어차피 다함함수에서는 미분 가능이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풀어도 된다는 거예요. 봐봐. 여기가 네모지? 여기가 세모지? 평균 변화율이 되려면 몇 빼기 몇이 필요해? 네모 빼기 세모가 필요하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럼 이 H를 옆으로 밀어버리고, 그치? 네모 빼기 세모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해됐어, 내 말? 그럼 밑에 내가 이 분모에다가 적은 게 몇 H야? 계산 결과적으로 2H지? 그래서 여기다가 상수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됐어? 그러면은 여기 앞에가 원래는 안 된다고 했어.
원래는 정의의 위배가 돼요. 근데 얘는 돼요. 왜냐면 3에서 미분 가능이라서 되는 거예요. 얘가 그냥 어디로 수렴해? F''의 3으로 수렴해도 된다. 이게 다항함수에선 된다고. 근데 일반적으로는 안 되는 게 맞고 다항함수일 땐 된다. 이렇게 처리해도 돼요. 그리고 뒤에 건 그냥 곱하기 몇으로 가? 곱하기 2로 가잖아. 이렇게 해도 돼. 알겠지? 이거를 제가 원래는 어떻게 가르쳤냐면 이걸 찢어서 하라고 가르쳤잖아요. 찢어서 하라고 가르쳤는데 이 방법이 조금 귀찮으신 분들은 그냥 네모 빼기 세모 형태로 이렇게 만들면 이거 네모 빼기 세모 됐잖아. 이 모양 자체가 평균 표현할 모양이 됐잖아. 그대로 수렴시키면 돼. 근데 이건 다항함수에서만 돼. 알겠지?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 이거 바꾸는 게 어려운 거죠. 지금 상황이. 그 다음에 그 너네들이 많이 질문했던 게 뭐냐면 325번인데 내가 n분의 1을 t라고 치환하라고 가르쳤거든. 이거 알려줄게. 근데 이제 보통 이제 n이 무한대로 갈 때 내가 이거를 치환을 이렇게 벌어버리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 여기가 t축이고 여기가 n축인 건데요. 이 함수가 그럼 결국엔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지잖아. 그지? 근데 지금 n이 무한대로 가는 상황이면 n이 무한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를 보잖아. 그지? 그러면 t 값은 어디로 가까워지고 있어? 0으로 가까워지고 있는데 0보다 큰 쪽에서 이렇게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요 이제 극한이 n분의 1을 t라고 치환을 했을 때는 t가 0으로 가는 극한으로 바뀌는데 엄밀하게는 우극한이야. 알겠지? 그래서 요렇게 해서 이제 우극한으로 바뀌게 되고요. 치환을 했을 때는 여기 n 붙어 있는 게 t분의 1로 가는 거예요. 식이 이렇게 바뀌겠지. 거기 보면 마이너스 1 플러스 t 그 다음에 빼기 f의 마이너스 1 빼기 t 이렇게 바뀌겠지. 그럼 이걸 처리하는 거는 얘랑 같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이걸 처리하는 과정은 얘랑 같다라는 거지. 앞에서 똑같이 했던 것처럼 이제 옆으로 밀어버리고 마이너스 1 플러스 t 빼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t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평균 변화율의 모양이 맞춰지면서 풀린다는 거죠. 근데 밑에다가 했던 작업이 실제로 계산하시면 이게 2t잖아요. 2t. 그래서 상쇄를 위에다가 이렇게 시켜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얘는 이 앞부분이 어디로 수렴해? F'에 여기로 수렴하는 거예요. 여기로. 마이너스 1로 수렴하게 되고 뒤에는 약분이 되면서 그냥 곱하기 2로 처리가 됩니다. 됐지? 이렇게 해도 됩니다. 다항함수에서는. 그러니까 미적분 원 한정으로는 그냥 이렇게 처리해도 관계가 없다는 거지.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도배미분법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미분을 하는 방법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도배미분법을 그냥 하시면 돼요. 이제 이런 형태가 곱해졌을 때 이 함수를 그냥 미분하는 건데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는 방법적인 부분이어서 이해를 한다기보다는 그냥 받아들이고 미분을 할 때 이런 형태라고 하면 이렇게 미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활용 쪽이 조금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지. 이게 미분을 하면 왜 이렇게 돼요로 접근하면 한도 끝도 없어. 제가 증명해 드려야 돼요. 증명할 때 뭐 쓸까? 사용하는 게 이거밖에 없어. 정의밖에 없어. 알겠지? 증명할 때 사용하는 게 또 정의예요. 그럼 무슨 정의 사용해요? 똑같이 사용하는 거예요. 여기. 이거 사용해서 증명하는 과정을 또 보여주는 거에 불과해요. 알겠지? 그래서 왜? 라는 거의 질문이라기보다는 그냥 이거를 내가 사용한다의 측면을 갖다가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함수가 곱해져 있는 형태가 딱 나왔을 때 이걸 미분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지 그걸 미분했을 때 왜 이렇게 식이 되는가는 중요하지 않다고. 알겠지? 그 다음에 합성 미분을 또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야. 얘 위에 거랑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합성 함수를 미분하는 거는 방법에 이제 해당해요. 이렇게 되어 있는 함수를 내가 만약에 미분을 한다. 그러면 여기 앞에가 이제 안쪽에 속함수 얘가 겉함수라고 했잖아. 겉미 곱하기 속미야. 그래서 겉에만 미분 곱하기 안쪽 속 미분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 이거 공식입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복잡해지면 한도 끝도 없이 복잡해질 수 있어. 봐봐. 이게 만약에 이렇게 연결돼 있어. 세제곱 곱하기 2x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나왔다고 쳐봐. 그러면 앞에 거 미분 자체가 합성 미분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야. 알겠지? 이거 곱미 맞죠? 곱의 미분법을 써야 되는데 앞에 거 미분도 이 앞에 함수가 합성 함수다 보니까 이거 미분할 때조차도 합성 함수 미분이 들어가요. 그럼 천천히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서 딱 끊어가지고 얘를 앞에 거, 얘를 뒤에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앞에 거 미분 곱하기 그냥 뒤에 거가 나오잖아. 근데 앞에 거 미분을 하게 되면 이 3이 앞으로 떨어지고요. 이렇게. 그리고 차수 하나가 떨어지죠. 이렇게. 이게 건미야. 이해됐어? 이게 건미. 됐지? 이게 건미. 그럼 속함수가 안에 있으니까 이 속미도 해야 되잖아. 그치? 그럼 곱하기 몇이지? 속함수 미분하면 곱하기 4. 여기까지가 앞에 거 미분이야. 됐어? 복잡해요. 돼요? 여기까지가 앞에 거 미분이야. 이 앞에 걸 미분한 게 여기야. 됐지? 곱하기 뒤에 거. 됐죠? 단수하지 않아 원래. 알겠지? 더하기 이제 뒤에 거 미분이다. 뒤에 거 미분할 때도 합성함수 미분하셔야 돼. 앞으로 떨어지고 차수 하나 줄여요. 여기까지가 건미. 속함수도 있잖아. 속함수 미분하면 2. 여기까지가 뒤에 거 미분이야. 곱하기 앞에 거. 알겠어? 방법적인 부분의 문제인 거지 이게 왜 미분하면 이렇게 됩니까는 중요하지 않아. 쉽고. 그래서 이 정도로 약간 미분 방법이 복잡해지는 게 사실은 당연합니다. 왜냐면 함수가 복잡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곱의 미분법을 좀 천천히 조금 이렇게 연습을 하시라 이 말입니다. 저는. 알겠죠? 이거를 미분을 할 수 있느냐에 없느냐의 문제인 거지. 그렇지? 할 수 있으면 되고. 그래서 이제 챙겨야 될 미분 방법이 사실은 2개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x n제곱 형태를 미분하게 됐을 때는 n의 x n-1이 되는 거고 앞에 상수를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앞에 상수 같은 경우는 그냥 다항식을 포함한 요것만 미분을 한 다음에 상수는 앞에 그냥 곱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맞아. 알겠지? 그래서 뭐 5x 5제곱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원래 그냥 상수는 있는 거고 이 5가 앞으로 떨어져서 곱하기 5로 떨어지는 거야. 그 다음에 차수는 어떻게 돼? 하나가 줄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25의 x 4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상수는 그냥 앞에 꾸며주는 거다. 그냥 이렇게 이해하면 될 거야. 그치? 앞에 그냥 꾸며주는 거다. 이 정도. 그러니까 이거 미분한 다음에 얘를 곱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죠? 이 정도니까. 그래서 사실은 미분계수와 도함수 단원이 어려워. 여기가 어려운 게 맞아. 알겠지? 오히려 뒤에 활용 쪽은 네가 미분을 하면 그 하는 거를 갖다가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활용 쪽이 조금 더 할만합니다. 여기가 이제 정의를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가 더 어려운 게 맞아요. 그지? 너네 그 잘 안 되고 있는 거 그냥 이거야. 평균변화의 모양을 잘 못 만들어. 알겠지? 이 평균의 모양을 잘 못 만들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알겠지? 그리고 그 극한이 어디로 수렴하는지까지도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게 맞는데 얘기 나온 김에 얘기하고 가자. 어차피 니네 그 응용치마 쪽 문제 아마 15문제 나올 건데 거기 어차피 연속 확인하는 문제랑 미분 가능성 확인하는 문제가 몇 개 있을 거잖아. 그치?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연습을 했는데 곱함수의 연속성 어떻게 따져? 중요해서 그냥 한번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급해요. 그죠? 2개 중에 하나가 무조건 연속함수로 주어진다는 보장은 없지만 알겠지? 어쨌든 얘가 만약에 x는 a에서 부연속이면 GA가 얼마여야 돼? GA가 0. 이걸 만족하잖아. 그러면 이 곱함수는 a에서 연속이 되는 거죠. 맞죠? 이렇게 해서 풀잖아요. 우리가 보통. 예를 들어서 얘가 x는 1에서 부연속이라면 얘가 G1이 0이어서 그러니까 결론이 뭐지? GX가 무슨 인수를 가져야 되지? GX가 X-A를 인수로 가져야 돼. 이게 결론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왜냐하면 정의에 따라서 자명합니다. 정의에 따라.
좌우함을 따졌을 때 다 값이 같아져야 돼요. 근데 이제 곱함수를 따지는 방법은 각각의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을 각각을 구해서 그것들을 곱한 결과를 확인하는 작업이잖아. 그치? 정의를 사용해서 간다고. 이 세 개가 같아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우리가 A에서 불연속이라고 가정했다는 거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때 알파, 베타, 감마로 이 세 가지 값이 다 다르다라고 설정을 하더라도 오케이? 이 결과값을 같게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여기가 몇으로 같은 경우가 없어? 그렇죠. 000으로 같아져서 곱해가지고 0이 돼서 이 세 개가 같아지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뒷부분이 A를 넣었을 때 0이 나와야 된다고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근으로서 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에서 얘가 불연속이라면 A가 근이어야 돼 라는 뜻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이 불연속 점을 근으로 가져야 된다라는 거야. 됐습니까? 이게 곱함수의 연속성이었거든요. 근데 미분 가능성도 똑같아요. 제가 조금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아까는 증명 안 하려다가 그래도 왜 그렇게 되는지는 한번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봐봐. 곱의 미분법 그대로 들어간다. 자, 우리는 이 곱한 것의 미분 가능성을 따져야 되는 거야. 그럼 이 함수를 일단 미분을 하겠지? 그럼 이거를 미분을 하게 되면 자, 이걸 미분해요. 그러면 프라임의 x gx 자, 더하기 fx g 프라임의 x 이렇게 되는 거 맞아? 그리고 우리가 이 함수에다가 극한을 처리하는 거를 미분계수를 처리하는 걸로 하죠. 맞죠? 이것의 극한을 처리하는 것을 이게 도함수잖아. 도함수를 가지고 극한을 처리하는 거를 미분계수를 처리하는 거다라고 했잖아. 그지? 좌미분계수는 뭐야? 여기에 좌극한을 처리하는 게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는 뭐야? 여기에 우극한을 처리하는 게 우미분계수잖아. 그럼 미분이 가능하려면 좌미랑 우미랑 어때야 돼? 같아져야 된다는 뜻이잖아. 그치? 이렇게 해보자는 거죠. 너가 이 F 곱하기 G를 미분 가능을 만들려고 하는데 항상 문제 상황은 미분 불가를 줘. 만약에 얘가 X는 A에서 미분이라고 합시다. 몇 가지 이해됐어요? 근데 미분의 종류 자체가 원래 세 가지예요. 알겠지? 세 개로 케이스를 나누는 이유는 결과가 그렇기 때문이야. 알겠지? 그래서 첫 번째는 미분의 종류에 따라서 이 조건이 달라져. 그러니까 너네들이 확인을 해야 되는 조건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한 번 더 확인해 보자는 거지. 자, 첫 번째는 얘가 미분이 불가능한 종류가 세 가지야. 세 가지밖에 없어. 미적분 원에서는. 알겠지?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이렇게 합니다. 애초에 fx가 a에서 어긋나는 거야. 이렇게 어긋나 버리면 뭐가 돼요? 불연속이 돼 버리죠. 불연속이 돼 버리니까 미분 불가인 거죠. 이 종류 하나. 두 번째는 첨점이 있었지? 자, 이렇게 이거 먼저 체크할게요. 극한은 존재하는데 함수값이랑 다른 거야. 이래도 불연속이죠. 이래도 불연속이잖아. 그럼 얘도 여기서 미분 불가능인 거야. 이해되지? 그래서 자, 요거랑 요거 세 번째가 마지막 첨점이었습니다. 얘는 연속이 되고 극한도 존재하지만 표적점이라서 안 되는 거죠. 맞죠? 여기 세 종류가 있잖아요. 잘 보세요. 얘는 애초에 F가 자, 첫 번째 경우 먼저 볼게요. 그냥 집중해봐. 이해하는 거야. 보고 이해하는 거야. 자, 집중해봐. F는 A에서 극한이 존재하지 않지. 이미 좌극한과 우극한이 달라요. 이해됐어? 여기까지? F는 이미 좌극한과 우극한이 달라. 알겠지? 그럼 봐봐. 너가 여기서 극한을 처리를 하는 건데 자, 미분한 도함수에서 극한 처리를 하는 거를 미분계수를 구하는 과정이라고 얘기했어. 여기서 좌극한을 처리한 게 좌미분계수, 여기서 우극한을 처리한 게 우미분계수야. 알겠어? 그럼 봐봐라. 너가 지금 비교할 때 자, 두 개 쓸게. 두 개 쓰고 비교할게. 자, 위에다가 좌미분, 밑에다가 우미분계수를 처리를 할 건데 생각해봐. 잘 봐. 여기를 A라고 잡으면 A의 좌랑 A의 우가 F는 지금 현재 여기서 좌극한이랑 우극한이랑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A 우극한, A 우극한, A 우극한, A 우극한. 자, 위에 게 뭐라고? 우미분계수. 이해됐어? 이거를 A의 우극한으로 보내는 게 우미분계수. 자, 밑에 거는 A 좌극한, A 좌극한, A 좌극한, A 좌극한. 밑에를 좌극한을 보내는 걸 좌미분계수라고 해요. 여기까지 됐나?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미분 가능이려면 위에 거랑 밑에 거랑 계산 결과가 어때야 된다야? 같아야 된다가 목표지. 여기까지 됐어? 미분 가능이려면. 근데 상황을 보라고. 잘 봐. F는 첫 번째 상황 먼저 보세요. 요거 먼저 보는 거야. F는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달라. 이해되지? 좌극한을 알파라고 두고 우극한을 베타라고 놓을게. 얘가 값이 다르단 말이야. 그러면 위에 계산해서 잘 봐. 위에 계산해서 F의 좌극한과 우극한이 뭐예요? 동그라미 한번 쳐볼게요. 자 여기 이게 F의 우극한 맞아? 이게 F의 좌극한이야 맞아? 이게 같아 달라? 이게 달라. 여기까지 됐어? 이게 다른 상황이야. 이 상황 1번 첫 번째 상황은 얘랑 얘가 다른 값을 가져. 이해됐나? 그럼 나머지는 뭐야? 나머지는 뭐겠어? 잘 봐. 얘랑 얘도 다르고요. 그 다음에 F는 불연속이기 때문에 여기서 미분이 돼요 안 돼요? 미분 불가죠. 뭐도 달라? F 프라임에다가 우극한 처리한 거는 지금 이거 우미분계수다. F의 우미분계수. fx의 x는 a에서의 우미분계수. 우미랑 뭐도 달라? 좌미도 달라 지금. F는 왜? 불연속이라서 F는 미분 불가능이거든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무슨 얘기지? 좌극한, 우극한도 다르고 좌미, 우미도 달라. 여기까지 이해됐어? 상황이 됐어 여기까지? 그러면 너가 원하는 목표는 뭐야? 위에 거랑 밑에 거랑 같게 만들어야 돼. 그럼 뭐로 같게 만들어야 돼? 결과값이 뭐로 같을 수밖에 없어? 얘랑 얘랑 다르고 얘랑 얘랑 달라. 너무 극단적인 상황이죠? 그럼 같게 만드는 방법이 어떤 값으로 가게끔 만들어서 같게 만들 수밖에 없어? 0으로. 그렇지. 그러면 얘가 얼마여야 돼요? 0. 얘도 얼마여야 돼요? 0. 그렇게 해서 얘 곱하기 0, 0, 얘 곱하기 0. 그래서 결과 0. 오케이? 그 다음에 밑에 것도 얘가 0이고 얘가 0이어서 결과 0. 그렇게 해서 같게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럼 결론이 뭐야? 이게 0이다, 이게 0이다잖아. 됐어? 자, 따라서 F의 미분 불가능한 것의 종류가 좌극한이랑 우극한이랑 좌우가 다르면 이라고 하자. 됐지? 좌우가 달라서 불연속이기 때문에 미분 불가라면 너는 뭘 처리를 해야 되냐면 GA가 0이고 동시에 G'의 A가 0이다를 풀어야 돼요. 결론적으로는. 그죠? 근데 이걸 푸는 거랑 같은 말이 뭐냐면 필요충분 GX가 무슨 인수를 갖는다를 풀면 되냐면요 X-A라는 인수를 갖는데 몇 개 갖는 거예요? 이 조건은 2개 갖는 거에 필요충분 조건이에요. 이거는 제곱을 갖는다는 필요충분 조건이에요. 알겠지? GA도 0이고 한 번 미분한 것에다가 A를 넣었는데 또 0이 나와? 그러면 완전 제곱을 갖는다 수학에서는. 알겠지? 얘랑 얘는 필요충분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풀어야 돼? 인수를 2개를 갖는다가 중요한 거야. 이렇게 문제를 푼다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지? 얘가 미분이야. 곱함수를 A에서 미분 가능을 만들어야 돼. 근데 F의 미분 불가인 점을 조사했더니 좌극한, 우극한이 달라. 좌우가 달라. 그럼 뭘 풀어? G가 X-A를 2개 가져야 된다. 이렇게 푸는 거야. 됐어요? 이거 정리예요. 정리. 알겠지? 왜 2개 가져야 되는지 설명했어. GA가 0이고 G'A가 0이어야 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0이고 이게 0이다를 푸는 것과 같은 말이 뭐냐면 GX가 X-A를 인수를 몇 개 갖는다? 2개 갖는다랑 같은 말이에요. 됐어요 여기까지? 이렇게 푸시면 되고요. 나머지 2개는 뭐냐면 얘랑 얘지. 얘도 볼게. 그러니까 얘랑 얘는 어때? 극한은 같아. 그러니까 극한은 존재하는 거야. F는 극한은 존재하는데 불연속, 얘는 위에 건 불연속이라서 미분 불가인 거고요. 밑에 건 첩점이라서 뭐예요? 미분 불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거랑 2번, 3번이랑 다른 점은 뭐야? 얘는 좌우가 존재하지 않는다. 얘는 그래도 좌우는 존재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거랑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를 나누는 그 구분점이 뭐라고요? 좌우가 같냐, 좌우가 다르냐가 구분점이야. 알겠지? 그래서 자, 이 문제 푸실 때
미분 불가인 걸 반드시 줄 건데 이 미분 불가의 뭐를 확인해야 돼요? 좌우가 같은지 다른지를 확인해야 돼. 알겠지? 미분 불가이긴 한데 좌우가 같은지 다른지를 확인해야 돼. 만약에 좌우가 다르다면 어떻게 풀어야 돼? 인수 두 개 갖는다로 풀어야 되고, 만약에 좌우가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만 필요하다를 풀어야 돼. 하나만. 알겠지? 밑에 거는 결론적으로 하나만 필요하거든요. 잘 봐. 좌우 부파는 같지. 얘랑 얘는 같은 거야. 됐어? 상황이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게 이것만 달라. 됐어? 이것만 달라. 그리고 그러면 누구만 0이면 돼? 얘랑 얘는 달라. 그러니까 반드시 누가 0이어야 돼? 얘랑 얘는 다르니까 반드시 이 부분이 0이어야 돼. 이해되지? 반드시 이 부분만 0이어야 돼. 그리고 얘랑 얘는 어차피 G가 A에서는 미분 가능일 거예요. 그러니까 얘랑 얘는 같아 어차피. 그리고 F는 미분 불가이긴 하지만 좌우는 같은 상황이거든. 얘도 같은 상황이거든. 그럼 여기까지는 똑같은 거 맞죠? 그 위에 거랑 아래 거랑 같아지려면 첫 번째 거 얘랑 얘가 다르니까 이게 0이고 이게 0이어서 같아지는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두 번째 건 뭘 풀어야 돼? GA만 0이면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자, 두 번째 거는 GX가 X-A라는 인수를 몇 개 가져야 돼? 한 개만 가지면 된다를 풀면 돼.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정리는 그냥 너무 깊게 이해하려고 하지만 어려운 내용이 맞아요. 알겠죠? 그리고 엄밀하게 증명하지도 않았어. 그냥 대충 미분 때렸고 뭐가 같다, 뭐가 같아야 된다만 설명했잖아. 알겠지? 그럼 결론적으로 이렇게 확인하면 되겠지. F랑 G 곱함수의 만약에 미분 가능성을 물어보는 문제가 만약에 나오면 너는 뭐부터 찾아야 되냐면 두 함수 중에 불연속이 되는 함수를 무조건 줄 거야. 예를 들어서 거기 문제 중에 이런 거 있었죠. 여기가 1이었나? 이거 곱함수잖아. 그치? X는 -1에서 미분 가능을 만들어야 돼. 됐지? 이런 문제 있죠? 교재. 맞아? 그럼 봐봐. 얘 앞에가 X는 -1에서 미분이야. 맞아? 왜 미분이야? 이 함수는 -1에서 무슨 점이니까요? 1000점이니까요. 근데 1000점이어서 미분 불가능인데 중요한 건 뭐지? 미분 불가능이지만 좌우는 어때? 같아. 그러면 뒤에 있는 함수가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를 몇 개 가져야 돼? 한 개 가져야 돼서 답이 1인 거야. 이해됐어요? 한 개 가지면 되기 때문에 a가 1인 거라고. 됐지? 오케이? 만약에 봐봐.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세팅이 돼 있어. gx. 됐지? gx야. 그리고 gx를 찾는데 gx가 2차돼. 됐지? 이렇게 줘. 최고 차이 1에 여기까지 정보를 줘버려. 그럼 인수 두 개 찾는 문제잖아요. 결론적으로. 그치? 인수 두 개 찾는 문제잖아. 근데 이제 앞에를 이렇게 주는 거죠. 앞에 상황을 보니까 앞에 상황을 fx라고 주는데 이렇게 주는 거야. fx를. 이렇게 줘버리는 거야. 앞에서. 이해됐어? 그럼 얘를 그래프를 조금 그려보니까 어떻게 그려져? -1에서 오른쪽 왼쪽이 나눠지는데 마이너스를 왼쪽에서는 x 맞지? 그러면 어떻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치? 그 다음에 -1 오른쪽에서는 얼마야? 1 이렇게 되겠지. 그럼 f는 여기서 지금 미분 불가지. 미분 불가인데 좌우가 같아 달라? 좌우가 다르지. 그러면 이 뒤에 있는 gx가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를 몇 개 가져야 돼? 네, 두 개 가져야 되니까 gx는 이걸로 확정인 거예요.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말 이해됐나?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미분 가능성의 문제는 이 미분 불가인 종류가 미분 불가인 거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뭘 확인해? 얘가 미분 불가인 건 알겠어. 근데 그 -1에서 좌우가 같은 건지 좌우가 다른 건지를 구별해서 그 뒤에 곱해지는 gx가 인수 두 개가 필요한 건지 한 개가 필요한 건지를 찾아내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제 말은 알겠지? 여기까지. 만약에 저 문제 안 봤는데 만약에 미분 가능성 문제, 곱함수 문제 나오면
이 정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시면 쉽게 풀 수 있다라는 내 말. 알겠지? 오늘 진도 한번 나가보죠. 하고 와. 그다음에 많은 내용들을 전달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활용 쪽은 접선 기울기 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접선의 방정식 뭐 이런 얘기. 제가 지난번에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여기가 사실은 그냥 미분을 활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왜? 에어컨 들어주세요. 여기가 그냥 미분을 활용하는 단원이어서 미분을 할 줄을 알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함수 문제야. 알겠지? 이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모르겠어. 자, 한번 어떤 건지 조금 한번 들어봐. 알겠지? 설명해 줄 테니까. 대표 문제 1번 보세요. 필기를 좀 잘 해놨다가 공부할 때 좀 참조하세요. 알겠죠? 아무것도 안 쓰면 공부하기 힘들잖아. 여기서는 이제 문장을 읽고 수식으로 결국 적어야 되는 건데 너네 이것도 잘 안 되더라. 봐봐. 제가 지난번에 체크해드렸던 건데 이것도 잘 안 돼. 만약에 이런 조건이 있다고 쳐봐. 여기가 2야. 이게 어디야? 얘들아 이게 극한식 이런 거 많이 봤지? 문제 풀다가 너네들은 두 개를 찾아야 돼. 첫 번째는 이게 몇 분의 몇 꼴밖에 안 돼요? 그렇죠. 0분의 0꼴밖에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면 수량이잖아. 그치? 분모가 0으로 가고 있는데 얘가 0으로 가지 않고서는 수량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제 분자도 0으로 가야 된다. 그럼 네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첫 번째 F의 2는 얼마다? 그렇죠. 3으로 가야 된다. 이걸 먼저 얻으시고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하라고 그랬잖아. 3 대신에 뭘 쓸 수 있다? F2를 쓸 수 있으니까 얘를 F2로 바꿔서 써야지 네가 보여. 보이지 지금? 무슨 변화율로 맞춰졌어요? 평균 변화율로 맞춰졌잖아요. 그럼 얘가 어디로 수렴하겠어? 그렇지. F'에 여기 뒤에 여기 보는 거야. F'에 2로 수렴하는 거고 그 값이 얼마라는 거야? 그렇죠. 당연히 두 개를 얻어내는 식이에요. 이거는. 알겠지? 요런 극한식은 두 가지 정보를 얻어내셔야 돼. 알겠죠? F2가 얼마나? 3이다. 이건 0분의 0꼴의 모양으로부터 얻어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이거를 평균 변화율을 미분계수로 수렴시켜서 얻어내셔야 되는 정보라는 거죠.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럼 문제 봐봐. 거기 대표 문제 394번 볼게요. 거기 밑줄 쳐봐. 위의 점 1,2에서의 적선의 기울기가 2다. 여기 밑줄. 자, 여기 밑줄 쳤어? 그럼 이거는 두 가지 정보를 제공해요. 주어진 곡선을 fx라고 뒀을 때 여기 위에서라는 말은 f1이 얼마다? 2다. 오케이. 이 정보고 그 다음에 접선의 기울기가 2다라는 건 뭐야? 프라임의 1값이 얼마다? 2다. 네. 앞에서 읽으시는 거예요. 그냥. 오케이? 앞에 그 형식적으로 배웠던 부분을 이제 문장 형태로 이제 줄 거니까 너가 읽고 식으로 잘 뽑아봐. 이런 뜻이야. 그럼 끝난 거 아니냐? 이제 fx식 대놓고 줘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3차 함수로 줬고요. 자, 이렇게 준 거야. 이렇게 준 거지. 그럼 이거 우리 미분할 수 있잖아. 그냥 다음 함수는 미분할 수 있으니까 그냥 이걸 미분을 해버리시고요. 이렇게 마이너스 2ax 플러스 b 미분을 해버리시고요. 이 미분된 식 가지고 자, 첫 번째 거는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조건은 여기 밑에다가 대입을 하면 될 것 같죠. 그러면 어차피 문자 두 개, 식 두 개니까 그 다음은 뭐야? 그 다음에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A값 찾고 B값 찾고 이런 형태의 문제풀이가 뻔하게 전개될 거다라는 거지. 됐나 여기까지? 그냥 문장을 읽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이제 처리를 하시면 되고요. 이게 왜 앞부분에 극한을 잘 공부해야 되는지가 얘기가 나오는데 조건에 극한을 자꾸 줘. 지금 396번도 보시면 결국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이제 식의 형태가 어떻습니까? 이거잖아요. 이거 계속 나오는 이런 형태의 식을 계속 요구하고 있어요. 이거의 값을 구하래요. 이거 뭐겠어? 아까 공부했었지. 이거 그냥 이거 다음 함수니까 그냥 2 플러스 h 빼기 2 마이너스 h 모양 평균 변화율 모양 딱 만들어 놓고 밑에가 지금 결국엔 뭐야? 2h잖아요. 이렇게 한 개의 상쇄겠죠? 원래는 밑에 h밖에 없었으니까, 그지? 2h 곱하기 2 해야지 그냥 h잖아, 그지? 그럼 얘가 뭐로 수렴하는 거죠? 얘가
f 프라임에 2로 수렴하는 애고 거기다가 2를 곱하라고 했으니까 얘의 결론은 얘인 거야 얘. 그러니까 이걸 구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죠. 그럼 뭐 하면 돼? fx 줬잖아요, 그죠? 거기 fx 줬으니까 또 그냥 이거 구하면 되는 거죠. 얘들아 1차 함수는 접선 기울기가 항상 몇이야? 기울기랑 같은 거지. 얼마겠어? 이거 무조건 4야. 정답이 8이겠죠. 이런 느낌이라고. 그러니까 앞에 결국엔 극한을 잘 하라는 이유가 뒤쪽에서 계속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치? 자, 그 다음에 이런 형태도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거기 유형 2번인데요. 거기 봐봐. 얘들아 fx라고 할게. 주어진 함수가 몇 차 함수야? 이제는 미분의 관점을 여기까지도 보셔야 된다는 거고, 자, 이게 현재 3차 함수거든. 근데 너네들 미분이라는 계산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떤 식을 미분을 하게 되면 차수가 어떻게 되니? 하나가 떨어진다라는 거지. 그러면 너가 이걸 미분을 해서 도함수 f'의 x를 구하면 여기가 몇 차 함수가 나와요? 2차. 그렇지. 2차 함수가 떨어진다라는 게 명백해. 그치? 그 상태에서 문제를 보니까 곡선의 접선 기울기의 최대값, 이게 접선 기울기잖아요. 접선 기울기를 뱉어주는 함수잖아. 그걸 도함수라고 하잖아. 그치? 여기다가 숫자를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요? 접선 기울기가 바로 나오잖아. 그치? 그러니까 도함수가 최대값을 갖는다. 그럼 2차 함수, 그러니까 도함수가 2차 함수니까 최대값 물어본 거는 결국 무슨 문제냐 이 말이에요. 2차 함수의 최대차수 문제인 거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 그러면 이제 미분을 하게 되면은 그냥 가볍게 미분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거 어차피 위로 블록이잖아요. 그죠? 어차피 함수는 위로 블록일 거고 추계 방정식만 걸면 되잖아. 최대값만 찾으면 되니까 축방 딱 걸고 9분의 합이 3, 6, 18, 6이잖아요. 6. 2로 나누면 3이겠지. x는 3이 추계 방정식이야. 당연히 어디일 때 최대값을 가져? x가 3일 때 최대를 갖겠죠. 그죠? 그래서 3 집어넣으면 3, 3, 9, 3, 27 마이너스 27에 54 마이너스 12 이 값을 계산한 게 이게 f'의 3이지? 맞지? 여기다가 3 집어넣은 거잖아. 그지? 자, 그래서 최대값을 k, 이 계산한 값이 k인 거예요. 지금 이게 최대값이니까요. 이게 k인 거고 이때 그 접점의 좌표를 물어봤잖아. 그지? 그러려면은 이제 x가 얼마일 때지? 3일 때잖아. 접점이라고 하는 거는 fx 위에 있는 점이에요. 그럼 넌 뭘 찾아야 돼? 3,f3을 찾아야 되는 거야. 이게 접점의 좌표인 거야. x가 3일 때에 접선 기울기가 k인 거고 그때가 그 접선 기울기 최대값인 거고. 그죠? 그래서 도함수를 이해하실 때는 접선 기울기에 대한 함수다. 여기다가 숫자를 집어넣으면 거기에 접선의 기울기가 탁 튀어나온다. 이렇게 이해하는 함수잖아요. 그죠? 3 여기다가 위에 f에다가 3 갖다가 집어넣으면 y좌표도 나오니까요. 계산해보시면 될 것 같고 앞에 정의를 쓰는 것보다는 쉬운 거야. 알겠지? 지금 하고 있는 게 그 미분만 할 줄 알면 되니까요. 도함수 구하는 일이 많아집니다. 이제 도함수. 자, 유형 3번 보겠습니다. 접선의 방정식을 세워라잖아. 그지? 접선의 방정식을 세우라는 거는 결국에는 접방을 세우라는 건 두 개를 찾으라는 거야. 그 접선의 뭐지? 기울기를 찾고 그 접점을 찾으라는 거야. 두 개를 갖다가 구하면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으니까. 근데 거기 이제 표현이요. 마이너스 2x 세제곱 플러스 ax 빼기 3 위의 점이 1, 마이너스 1이고 거기서의 접방을 찾으라는 얘기잖아. 그치? 일단 a 값을 어떻게 찾냐면 여기 위에 있는 점이 얘기 때문에 이걸 대입해서 a 값을 먼저 도출을 합니다. 이렇게 여기다 1 대입하시면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a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5가 넘어가는 거니까 4 이렇게. 그래서 지나는 점을 이제 대입을 해서 일단 a 값을 4로 찾아. 맞지?
이상해? 이상하면 얘기해줘. A 값을 4로 찾았으면 이제부터 이거는 4인 거잖아. 그지? 자, 그 다음에 미분을 합니다. 요거를 미분을 해요. 자, y 프라임 미분한다는 뜻이야.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4인 것 같아. 여기까지가 도함수. 됐지? 이거를 fx라고 보면 얘는 f 프라임의 x인 거예요. 여기가 됐지? 근데 어디에서의 접선을 이제 말하는 거지? x가 몇일 때? x가 1일 때 접선을 갖다 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너가 필요한 건 f 프라임의 1이 필요한 거야. x가 1일 때 접선 기울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몇을 집어넣어야 될까? 1을 집어넣어야 되겠지. 여기다가 1을 넣어야지 1에서의 접선 기울기가 나오는 거니까. 근데 여기다가 1을 갖다 집어넣으면 이 f 프라임의 1 값이 얼마야? 마이너스 2야. 그러니까 x는 1에서의 접선 기울기가 마이너스 2였다는 소리고, 접점은 뭐예요? 그냥 여기 위에 여기서의 접선이니까 이거 자체가 접점이겠지. 따라서 지나는 점은 1, 마이너스 1을 사용해서 이거 두 가지 가지고 자 직선을 세우면 된다라는 뜻. 그래서 접선은 현재 세워보면 y는 기울기 열고, 자 지나는 점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별거 아니죠? 그냥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2x, 자 전개할 때 플러스 2 빼기 1이니까 여기 플러스 1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접선의 방정식이랍니다. 지금 구조 이해된다? 다 그냥 풀이 과정이 똑같아. 이거 구하고 접점 사용해서 직선의 방정식 세우면 이제 접선이 나온다. 약간 이런 느낌. 근데 지금 문제는 뭘까요? 뭐가 바뀔까요? 이 미분하는 게 달라져. 지금은 그냥 전개식을 줬기 때문에 전개식 미분이었잖아. 지금 밑에 문제 보니까 403번 문제는 뭘로 줘요? 두 함수가 곱해져 있죠. 이건 고배 미분법 사용해야 되겠지. 약간 이렇게. 뭔가 상황이 자꾸 바뀐다는 뜻이야. 넘어갑시다. 얘들아 406번도 봐봐. 406번에 지금 주권 어떻게 들어가 있어? 거기 극한 조건 보세요. x3으로 갈 때 fx 더하기 1 x 마이너스 3 너는 뭘 얻을 수 있다고? 두 가지. 일단 첫 번째 얘 0으로 갈 때 위에도 0으로 가셔야 되니까요. f3이 얼마나? 마이너스. 요거 하나. 두 번째 이거 자체가 자 f3이 마이너스 1이니까 잘 봐. 여기 플러스 1이 아니고 빼기 1이야. 그지? 근데 마이너스 1을 뭐로 쓸 수 있으니까? F3으로 쓸 수 있으니까 얘가 F3인 거지. 됐죠? 그러면 이 값이 F 프라임이 얼마인 거예요? 3. 그렇죠. 그러니까 F 프라임의 3은 얼마나? 2다. 이 두 개를 얻고 가자는 거야. 알겠지? 그런데 이제 봐봐. 이 두 가지를 또 읽는 방법이 뭐예요? fx는 어디를 지난다? 3, 마이너스 1을 지난다. 지나는 점을 준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x는 3에서 무슨 기울기? 접선 기울기. 접선 기울기가 얼마다? 2다. 이 두 가지를 갖다가 주는 거라고. 그래서 그럼 뭘 세울 수 있다? 접선을 세울 수 있다. 자, 기울기 열고 지나는 점 넣어서 이렇게 해서 접선을 바로 세울 수 있다.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쭉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그죠? 할만해요? 이런 느낌인 거야. 이제 상황은 이제 앞에서 배웠던 미분의 상황을 계속 주기 때문에 거기 407번도 보면 이거 극한 처리를 또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접선의 y절편 GT를 찾은 다음에 대입해야 되는 문제야. 이런 것들은 넘어갈게요. 유형 3번이고요. 유형 4번 접선과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은 법선이라고 그랬지. 법선. 직선과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은 법선. 근데 뭐 특이사항은 없는 거라서 함수가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만약에 자 얘가 만약에 접선이잖아요. 법선은 뭐냐면 그냥 여기서 이렇게 수직인 거야. 이렇게 수직인 거. 그러면은 그냥 간단하게 여기를 A라고 잡고 지나는 점이니까 FA죠. 그 빨간 놈의 기울기는 뭘까요? 일단은 접선의 기울기는 뭐야? F 프라임의 A.
A에서의 접선 기울기니까, 그치? 근데 이제 수직관계 조건을 갖다 쓰시면 이 법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되는 거야? 얘랑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게끔 하려면 마이너스 F'의 A분의 1 이게 기울기가 되겠지. 맞죠? 두 개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는 게 수직 조건이잖아요. 수직 조건. 그죠? 그 다음에 지나는 점은 뭐로 써? 지나는 점은 A, FA를 그냥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법선을 어떻게 세우면 돼? 법선은 Y는 기울기 얘를 써야 돼. 기울기 열고 이거 열고 지나는 점 A, FA 이렇게 해서 법선도 세워주시면 된다라는 뜻이. 뭐 어려운 건 없습니다. 넘어갑시다. 이 정도. 자, 유형 5번 갈게요. 접선이 곡선과 다시 만나는 점. 이거 어려운 거 같네. 자, 곡선이 접선과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이라는 건데, 너네들 이것도 지금은 어려운 게 사실은 맞거든요. 왜냐하면 너네들 이제 3차 함수 개형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너네들이 그래프를 못 그리니까 그래프를 못 그리는 상태에서 이걸 대수적으로만 접근하는 거랑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상황하고 난이도가 달라. 알겠지? 이거 3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걸 알고 접근하는 거랑 또 다르다고. 알겠죠? 지금은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계산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자 거기서의 접선을 갖다 구해. 어디서? 0,-12에서의 자 접선을 갖다가 구해야 되는 문제잖아. 그지? 그럼 뭘 찾아야 되냐면 일단 첫 번째 F'의 0을 찾아야 돼요. 그죠? 왜냐면 X가 몇일 때의 접선이니까 0일 때의 접선이니까. 그지? 그러면 일단은 얘를 찾으려면 우리가 미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주어진 식을 미분을 해.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12x 빼기 9. 미분은 이제 할 줄 알지? 기본적인 미분만 들어가니까요. 여기다가 0 내면 어떻게 돼? 나가고 상수항이니까 마이너스 9. 그러면 접선 기울기는 마이너스 9가 되겠네. 그치? 접선 한번 세워볼까? 따라서 자 접선은 y는 기울기 열고 지나는 점 집어넣어주시면. 근데 이제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12인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접선인 거예요. 근데 접선이랑 누구랑 만나는 거지 지금? 곡선과 만나는 상황이죠. 우리가 직선과 접선이 만나는 상황이면은 이제 같다를 푸는 거야. 같다. 얘랑 뭐가 같다? fx 식이랑 같다를 푸는 거야.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자 6x 제곱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12 이걸 풀자는 거죠. 자 접선과 다시 fx가 만나는 점을 갖다가 풀자. 그죠? 교점을 보자는 거죠. 교점. 그래서 위에 거랑 밑에 거랑 같다고 놨어요. 됐지? 그럼 이게 방정식 푸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아래쪽을 위쪽으로 다 이항시키면서 결국에 3차 방정식을 만나게 되는데 여기서도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는 이 밑에 있는 식을 위로 다 이항을 하시면 자, 식을 정리했을 때 이런 식을 얻게 돼요. 이게 이렇게 나가는 거 맞지? 뭔 말인지 이해되냐 지금?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나가죠. 그러면 그냥 능력을 푸는 거잖아요. 그죠? 잘 봐. 구조까지도 보이셔야 돼. 식과 이게 그래프로 이제 됐을 때 구조. 이게 지금 보면은 x제곱으로 묶이는데 x-6 이렇게 된다라는 거 이해된다? 그럼 잘 봐봐. 근의 형태는 실근은 두 개야. 잘 봐. 실근은 두 개인데 실근 하나가 0이고 하나가 6이겠지. 그 중에서 중근은 뭐야? 0이 중근이지. 0이 왜 중근이에요? 접하니까. 0에서 접선이랑 일단 교점을 보는 거잖아. 그치? 그럼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아직은 너네들이 그래프를 못 그리니까 3참수가 이렇게 생겼어. 지금 상황이 얘가. 그치? 이렇게 생긴 거야. 그냥 받아들이면 돼. 아직 안 배운 거니까. 근데 이제 0에서의 접선을 구했더니 얘가 나왔대. 요 정도가 0인 것 같아. 접선을 쭉 당기니까 조금 극단적으로 그릴게요. 요 정도가 접선을 쭉 그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접선인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가 결국에는 이게
접점이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0이 무슨 근으로 잡힌 거지? 중근으로 잡힌 거야. 접하니까. 그지? 그러면 다른 근은 뭐겠어? 이게 6이지. 여기에 좌표가 뭐라는 거예요? 여기가 6이었다는 얘기예요. 결론. 이해되나? 이렇게 해서 구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접점은 중근을 갖기 때문에 0이 중근이었던 거고, 이 단근은 뭐냐면 얘 6. 얘는 그 중근이 아닌 다른 점은 접점이 아닌 다른 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정답이 6인 겁니다. 점의 좌표를 물어봤기 때문에 x 좌표가 6인 것이지 y 좌표는 너네들이 fx에다가 다시 6을 갖다가 집어넣어서 구하셔야 돼요. 여기 알겠죠? 좌표 구하는 문제니까. 지금 이해됐나? 이런 느낌이다. 어때요? 그냥 미분을 할 줄, 그러니까 식을 미분할 줄 알면은 그냥 의미를 받아들이는 거는 괜찮지 않아? 아닌가? 유형 6번. 자, 곡선에 접하고 직선의 평행. 얘들아, 직선의 평행하다라는 조건은 뭘 준 거지? 기울기를 준 거지.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 얘들아,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로 준 거야? 그렇죠. 자, 평행 조건은 결국엔 기울기를 준 것이기 때문에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인 거지? 마이너스 2. 자, 그럼 접선의 기울기를 뱉어내주는 함수를 무슨 함수라고 그랬지? 도함수. 그러면 우리는 도함수가 몇이 되는? 마이너스 2가 되는 x값을 찾을 필요가 있겠죠. 따라서 그 주어진 선체 함수를 미분을 해요. 자, 도함수를 찾아야 됩니다. 자, 이거잖아. 이게 fx인 거야. 이게 fx인데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거는 f 프라임의 x값이 마이너스 2가 되는 그러한 x값을 찾자 이런 뜻이야. 접선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되게끔 한 x가 뭐냐 이런 뜻이죠. 그래서 미분을 합니다. 그래서 자, 프라임 x를 구하면 자, 3x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10이 나오고 우린 뭘 풀어? 이 도함수가 마이너스 2가 되는 방정식을 풀어야 돼. 알겠지? 그러면 2를 왼쪽으로 이항을 마저 하시고요. 3으로 묶으시면 여기 10이니까 이렇게 된다라는 거 이해됐나? 틀렸다. 이렇게. 맞죠? 이렇게 된다라는 거 이해되지? 그러면 얘가 0 되는 건 x값이 하나밖에 안 남아. 얼마? 2. 이거 완전 제곱식이니까 x가 2가 나오겠죠. 결론이 뭐지? 접선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점의 x좌표가 얼마라는 거야? 2라는 거죠. 즉 이 함수는 x는 2에서의 접선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라는 뜻이에요. 얘들아, 지금 내가 쭉 계속 한글로 버무려주고 있는 걸 이해해야 돼. 알겠지?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면 어렵습니다. 알겠죠? 계속 제가 한글로 풀어서 읽어드리고 있거든요. 접선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되는 지점을 찾자라는 거는 도함수가 마이너스 2가 되는 x값을 찾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알겠지? 됐어? 이렇게 해서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직선의 y절편을 찾아보세요. 일단 x값 나왔으니까요. 지나는 점은 찾을 수 있잖아. 지나는 점 2, 대입해서 여기 찾으시고 그 다음에 접선 기울기가 마이너스, 기울기가 마이너스 2였으니까 두 개 가지고 직선 세워서 y절편 찾으면 된다라는 뜻. 넘어갑시다. 자, 곡선과 직선이 접한다. 그러면 그 직선이 무슨 선인 거야? 접선이라는 거죠. 423번. 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 플러스 ax. 이 곡선하고 곡선과 현재 직선이 두 개가 접한다라는 말은 3차 함수 입장에서는 이 직선이 접선이다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됐죠? 접선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찾아내는 게 뭘까요? 라고 봤을 때 상수 A 값 찾기라는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접선 기울기가 얼마야? 3이지.
그러면 우리는 요거를 미분해요. 도함수를 찾고요. 자, 도함수 찾았지? 됐어? 원점 지나. 도함수 값이 3이 되는 x 값을 찾으면 됩니다. 지금 3차 함수에 접선을 갖다 준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갑시다. 이게 좀 어려운 게 접선을 세운 다음에 우리가 그 접선이 이렇게 돼라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 풀이 과정. 다시 우리가 이게 접선 스토리거든요. 접 스토리는 제가 지난번에 첫 번째 수업 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접점을 찾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 접점을 세팅한다, 접점을 놓는다 이렇게 표현을 드렸어요. 처음에 문제 풀 때. 그래서 t, ft라고 세워놓고 자, 기울기는 f'의 t잖아, 그지?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보를 가지고 두 번째 뭐 한다? 접방을 세운다. 이렇게 풀이 과정 들어가라고 얘기했거든요. 이제 구체적으로 이게 무슨 방법인가를 갖다 설명 조금 할게요. 잘 봐. 우리가 지금 현재 접점의 위치를 못 구한 상황입니다. 그죠? 아까랑 달라요. 아까는 정보를 다 줬어. 접선 기울기 값을 마이너스 2로 줬기 때문에, 그리고 도함수 값도 다 구할 수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도함수가 그 접선 기울기 마이너스 2가 되는 x를 찾으니까 그 어디서 접선을 갖다 물어보는지가 나왔잖아. 그지? 근데 지금은 이게 지금 안 찾아진다는 얘기야. 모른다는 얘기야. 몰라. 그치? 그래서 저 접점을 t라고 놓는 겁니다. 잘 봐. 자, 이 문제에서 자, 접점의 좌표를 자, t, t 세제곱 플러스 2t 제곱 플러스 at라고 놓는다. 이게 시작인 거예요. 누가 했나? 자, 그 다음에 미분을 저희가 해놨죠. 여기 t에서의 접선 기울기가 필요한 거라서 도함수에다가 t를 넣어야 돼. 알겠지?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는 뭐라고 쓸 수 있어? 3t 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a. 이게 접선의 기울기예요. 됐죠? 복잡하죠? 여기 얘네들이 복잡하게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접방 세웠을 때 이 식이 복잡할 수밖에 없어요. 자, 따라서 접선을 세워보면 접선 땡땡 y는 기울기, 자 여기 잘 보셔야 돼요. 복잡해요. 여기 식이. 자, 요게 기울기죠. 기울기 열고, 자, 저 기울기 열고, 자, 지나는 점 x-t 더하기 ft t 세제곱 플러스 2t 제곱 플러스 at. 됐나? 근데 이 접선이 뭐랑 같다? 얘다. 이 접선을 정리하면 제가 된다를 풀면 돼. 너무 복잡해. 자, 전개. 자, 일단 요렇게 앞으로 가는 거라서요. 3t 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a x 요렇게 전개한 거야. 이렇게도 전개해야 돼. 자, 마이너스 t 분배 법칙이에요. 그렇죠? 마이너스 3t 세제곱 마이너스 4t 제곱 마이너스 at 여기까지. 그 다음에 뒤에 얘는 더해주시면 됩니다. 뒤쪽으로. 자, 더하기 t 세제곱 플러스 2t 제곱 플러스 at. 그러면 at가 소거가 돼요. 이렇게 소거됩니다. 마저 정리할게요. 너무 복잡한 상황인데 마저 정리하겠습니다. 3t 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a x. 3차 먼저 정리하면 마이너스 2t 세제곱
자, 2차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2t 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정리 끝이죠? 그러면은 이 뒤에 얘가 얼마야? 접선 확인하시고 이 접선이 얘랑 같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8이 된다를 풀어. 오케이? 그럼 t값 나오죠? t값 나오면 여기다가 대입을 하고 앞에가 몇이 된다를 풀어? 3이 된다를 풀어. 자, 요거 3차 방정식 계속 나오는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풀어야 돼요. 자, 넘긴 다음에 2로 나눠주시면 돼요. t세제곱 플러스 t제곱 플러스 4는 보통 마이너스 2가 돼요. 보니까 너네 이거 그 조립제법 할 때 이거 찾는 거 알지? 요 뒤쪽에 요거 약수들 생각하면 풀마 약수들 생각하면 돼. 2 되는 건데 마이너스 2. 그래서 자 t 플러스 2를 인수로 가질 것 같고요. 뒤쪽에 자 상수하면 플러스 2 이거 곱했을 때 4 나오는 거니까 1차만 맞추면 되는데 1차는 현재 위의 식에서 1차 한 개수가 0이다를 풀면 돼요. 1차 한 개수가 0이라는 건 이렇게 더했을 때가 0 나오게끔 세팅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뒤쪽으로 2t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t가 나와야 돼서 마이너스 t가 들어가면 돼요. 이렇게 됐죠? 그래서 얘가 0 된다. 어찌됐건 t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왜지? 얘 봐봐. 이거 3차 방정식이잖아. 얘 뒤쪽에 보면은 얘 판별식 체크해봐. b제곱 마이너스 4ac 어때요? 이렇게 돼버리면 허근이잖아요. 우리가 허근은 관심이 없는 거지 지금 현재. 그래서 자 실수인 t값을 고려하면 t값이 마이너스 2밖에 안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t가 마이너스 2가 나오고 자 따라서 실수 t는 마이너스 2가 나온다. 그거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요. 자 t가 마이너스 2일 때 y는 자 여기다 마이너스 2 대입해봐. 12 여기다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8 플러스 a죠. a 플러스 4인 것 같아. 맞지?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얘가 8 되는 걸 풀었으니까 뒤에 8일 거야. 그 앞에가 얼마여야 되는 거야? 3. 그렇지. 얘가 3이다를 풀면 되지. 이게 접선이 나와야 돼. 그러므로 자, a 값은 마이너스 1을 가져야 됩니다. 부재끼입니다. 그러니까 계산이 많아요. 됐지? 원래 접선 스토리 자체가 원래 이렇게 푸는 거라서 계산이 많을 수밖에 없어.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접점을 이렇게 놓고 접점 좌표 기울기는 도함수에다가 t를 넣은 거니까 이렇게 세팅하고 접선을 직접 세운다. 그래서 얘를 전개해서 주어진 접선과 비교해서 이제 각각 구한다. 이렇게 풀이하면 들어가죠. 좀 꺼도 돼? 좀 시원해진 것 같은데 그래. 오케이? 몇 개만 더 봅시다. 유형 8번 유형 8번? 8구를 좀 보고요. 적방 뒤에 그 유형 10번부터는 쭉 접선 지금 나오는데 이거 접선을 좀 잘해야 되거든요. 집중 공략만 하자. 지금 유형 방금 전에 한 건 집중 공략이에요. 알죠? 그리고 이제 8번 생략할게요. 일단 아예 안 끝나는 거 아니야. 알겠지? 8번 일단 비워놓고 9번도 그냥 비워놓고 일단 유형 10번을 하겠습니다. 10번 쪽을 먼저 봐볼게요.
아, 접선의 방정식인의 곡선 밖의 한 점이야.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좀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0,2에서 곡선에 그은 접선이거든요. 근데 그 0,2라고 주어진 게 곡선 위에 있는 점이 아니야. 그지? 그래서 상황을 좀 잘 보실 때 약간 그림을 조금 도움받아서 조금 가볼게요. 봐봐. 이게 곡선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0,2가 있고 이 0,2는 곡선 위의 점이 아니야. 이런 상황이야. 그런 상황이 됐나? 0일 때 원점을 지나네요. 0,2고 원점 지나니까 뭐 대충 뭐 이런 느낌일까요? 뭐 이렇게 한번 해볼게. 알겠지? 그냥 대충 곡선이 있는 거야. 그리고 이 점은 곡선 위의 점은 아니니까 곡선 밖에 있는 점인 거야. 근데 문제에서 이제 물어보는 게 뭐예요? 곡선 밖에 있는 점에서 뭘 그어? 접선을 긋는다. 그것의 x 절편을 찾는다 이거잖아. 그럼 봐봐. 이렇게 그냥 접선을 그은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지? 이게 무슨 점이지? 그러니까 접점을 넣어. 이렇게. 똑같아. 스토리가 똑같아. 접점을 놓고 시작한다. 이렇게. 그러면 함수 지금 문제에서 주어졌지. t, 여기가 t 세제곱 플러스 2t가 될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접점을 이렇게 놓고 출발하는 거예요. 됐어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그 도함수를 구하면 이게 도함수죠. 어디에서의 접선 기울기가 필요한 거야? t에서의 접선 기울기가 필요한 거지. 맞지? 그래서 f'의 t를 찾아요. 3t제곱 플러스 2야. 얘가 기울기야. 됐나? 그럼 뭘 세우는 게 가능해? 이 빨간색 접선을 세우는 게 가능합니다. 자, 접선 바로 세울게요. 자, y는 자, 기울기 요거야. 기울기 열고 자, 기울기죠? 열고 자, 지나는 점. 요게 접점이 지나는 점입니다. 요거 이걸로 쓰면 안 돼. 이건 마지막에 대입할 거야. 알겠지? 이걸로 쓰면 안 되고 얘 접점을 활용해서 접선을 놔줘라 이런 뜻이야. x-t 플러스 t 세제곱 플러스 2t 이렇게. 맞지? 그럼 이제 마지막에 처리하는 건 뭐냐면 이 접선이 어디를 지나나? 0,2를 지난다 이렇게 하면 돼. 됐어? 맞죠? 요걸 풀면 돼. 다시 자, 곡선 밖에서 접선을 날리는 스토리고요. 이렇게 접선 날렸죠? 접점을 일단 세팅해. 이거 똑같아. 접점 세팅하고 기울기 세팅해. 그 다음에 접점하고 기울기 이용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세워. 그치? 근데 네가 날린 이 직선이 0,2에서 날린 거니까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0,2를 대입을 해서 t 값을 찾는다. 이렇게 들어가면 돼. 알겠어요? 자, 대입합니다. 2는 자, 얘들아 x에다가 0 넣는 거야. 같이 x에다가 0 넣고 y에다가 2 넣는 거다. 그지? 자, 여기 0 넣으시면 마이너스 t 분배 법칙이니까요. 마이너스 3t 세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t 세제곱 플러스 2t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2t 없어지는 거지? 외계인 두 개 없어지지? 이렇게. 좀 웃자. 자, 마이너스 3t 세제곱 t 세제곱 더하면 마이너스 2t 세제곱인데 왼쪽 넘기면 2t 세제곱 외계인 세 마리 마이너스 2 되는 거라서 이걸 푸는 거지. 실수 t만 걸으시면 마이너스 1이죠. t가. 나머지 두 개는 허그될 테니까, 그치? 그래서 일단 t 값이 나오잖아요. 얘들아, 여기서 좀 하나 더 알려줄게. 여기서 나오는 이 t의 개수가 여기서 나오는 이 t의 개수가 그냥 필기만 해놔. 접선의 개수예요. 왜냐하면 t 값이 하나가 도출이 될 때마다 여기에 대입되는 녀석이라서요. 그때마다 접선이 하나씩 나옵니다. 그럼 실제로는 여기서 몇 개의 접선을 볼 수 있었다는 얘기야?
하나밖에 못 그었다는 얘기가 돼요. 근데 이 3차함수라는 거에 나중에 이제 개형까지 공부를 하게 되면요. 3차함수가 이렇게 생겼는데 어느 점에서 접선을 날렸느냐에 따라서 이 그을 수 있는 접선 개수가 달라져요. 그건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안 할게요. 근데 지금 풀어보니까 t값 실수인 거 하나밖에 안 나오죠. 그럼 결론이 뭐였어? 0,2에서는 이 곡선에다가 지금 접선을 몇 개밖에 못 날려? 하나밖에 못 날렸다라는 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t의 개수가 곧 접선의 개수랑 같아지는 거고 t값을 구한 상태에서 여기다가 t값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접선이 확정이 돼요. 오케이? 끝인데? 이거 뭐 한 거지? 그 x절편 찾는 거네? 그 x절편 y의 0대 1이죠. 봐봐 얘들아 또 이거 또 다 정리하지 말고 그 t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은 여기 앞에 5 이렇게 되지. t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지. 그러면 자 5x 플러스 5니까 이렇게 되지. y에다가 0 대입한 게 x절편이야. x절편 얼마일까? 마이너스 5분의 2 요렇게가 x절편이 나오겠네요. 4번 정답이죠. 어때? 그 소리 그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일단 그 문제 상황을 그래프를 네가 아무렇게나 그려서 일단 문제 상황을 파악을 하시고 오케이? 파악을 한 다음에 접선 스토리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접점 세우고 기울기 찾고 두 개 가지고 접선을 세운다. 이렇게 해서 가시면 된다. 자, 유형 11번만 보겠습니다. 11번까지만 합시다. 공통접선까지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유형 11번. 자, 2,-1에서 곡선에 그은 두 접선의 접점과 원점을 세 꼭지점으로 하는 무슨 소리야 이게? 곡선을 지금 현재는 그릴 수 있는 상태니까 그려서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거 맞지? 0하고 1이잖아.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죠. 이렇게 미러블록인데 현재 이렇게 되는 거죠. 야 마사락되지 마. 0,-0,1 지나는 거 맞죠? 위로 블록이라서 그래프 이렇게 그렸고요. 2,-1에서 접선을 긋는 거니까 대략적으로 여기를 한 칸으로 잡으면 2,-1은 뭐 요 정도 느낌? 여기 요 정도? 이렇게 한번 해볼게. 두 접선이라고 표현을 하네. 두 개를 그릴 수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무슨 말이지? 좀 더 정확하게 그려야 돼. 축 있으니까 더 헷갈리네. 이런 얘기인 것 같아. 위로 블록이었고 자 봐봐. 이차함수는 요거 봐봐. 이차함수는 이 이차함수에 의해서 좌표 평면이 몇 군데로 나눠져요? 좌표 평면이 이차함수는 좌표 평면이 이 이차함수에 의해서 몇 군데로 나눠져요? 어떻게 세 군데야? 몇 군데로 나눠져? 위로 블록 여기 안쪽과 바깥쪽밖에 없잖아요.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 거 맞지? 근데 봐봐 여기 안쪽이면 접선을 그을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0이에요. 알겠지? 여기서는 접선을 절대로 그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점이 찍히면 여기서 접선을 날릴 수는 없어. 그렇지만 얘 바깥쪽은 무조건 몇 개 그을 수 있지? 무조건 두 개야. 1로 하나. 됐지? 이쪽으로 하나. 여기도 이렇게 굽었잖아. 그지? 이쪽으로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날릴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 접점, 이렇게 하나 접점. 됐죠? 그래서 여기 바깥쪽은 무조건 두 개입니다. 됐어요? 뭐 문제 상황이 그냥 이런 상황인 거야. 그지? 왜 안 돼요?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네가 보는 여기에서의 상황은 그 어떤 상황도 이 상황과 다르지 않아. 알지? 위로 볼록이잖아. 오케이? 위로 볼록이잖아. 좀 극단적으로 얘기해줘. 이거잖아. 여기서 접선을 날리는 거고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라는 거야. 이쪽으로 이렇게 되는 상황이 이해됐나 내가? 이게 짜부라지던 넓어지던 상관이 없잖아요. 이해되지? 요 그림이 이해가 안 되시면 요걸로 이해하시면 돼요.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무조건 2개 가능합니다. 됐죠? 뭐 그런 상황이라는 건데 접점과 원점을 세 꼭지점으로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접점을 구해야 되고, 그죠? 원점은 0,0으로 확정이잖아. 그치?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그랬을 때 뭐 이렇게 생긴 뭐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라. 뭐 이런 뜻인 것 같아. 그럼 뭘 찾는 게 핵심이지? 접점을 찾는 게 핵심이잖아. 그치? 아, 접점을 찾아야겠다. 이렇게 들어가죠. 자, 따라서 접선 스토리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어떻게 가냐면 자, 지금 현재 2,-1에서 가는 거고요. 접점을 t라고 나와요. 접점을 먼저 놓는다. t, -t제곱 플러스 t. 접점을 놓는다. 이렇게. 그래서 접점을 먼저 세팅을 하고, 자, 그 다음에 함수를 미분 도함수를 구할게요. 자, 도함수를 구하시면 -2x 플러스 1인데 어디에서의 접선 기울기냐면 t에서의 접선 기울기니까, 자, 우리가 접선의 기울기는 여기다가 t 넣는 거지. -2t 플러스 1 정도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접선을 세운다. 이렇게 들어요. 그래서 따라서 접선 세울게요. 자, y는 자, 기울기 열고, 자, 접점을 갖다가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자, t제곱 플러스 t 이런 정도. 됐죠? 자, 그 다음에 접점을 구하는 과정이니까 그 접선하고 누구랑 같다를 풀어야 돼? 원함수 fx랑 같다를 풀어야 돼, 결론적으로. t값부터 찾아요. t값 찾는 방법은 똑같이 여기서 접선 날린 거 아니야? 그지? 여기 집어넣어, 여기다가. 밖에서 접선을 날린 거니까 그 점도 접선 위에 있는 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t값을 여기다 집어넣고 t값을 찾아요. 대입합니다. -1, 1-2t, x에다가 2 넣는 거지, 지금. 그래서 자, 2-t가 되고, 자, 요 식을 정리를 하셔야 되겠다. 아주 막자네, 식성리가. 자, 요거 처리하시면 자, t제곱 -4t 플러스 3은 0 나오고요. 인수분해 되죠? 얘들아, 이때는 t값이 몇 개 나와? 몇 개 나와요? 2개 나오죠. t가 1이랑 3 나오는데 당연히 2개지? 왜? 접선이 몇 개니까? 2개니까. 그치? 그러면 자, 접점이 이거였어요, 얘들아. 자, 두 접점 쓸게요. 자, 첫 번째, t가 1일 때는 여기다 1 넣는 거야. 1, 얼마야? 1 넣으면? 1,0. 됐어, 여기까지? 이게 접점 중에 첫 번째 접점. 자, 두 번째 접점은 t가 3일 때니까, 3일 때. 자, 여기다 3 넣으면 3, 3 넣으면 마구 플러스 3이잖아. -6 이렇게 떨어지겠네. 그치? 됐어? 그리고 나서 어디랑? 0,0. 자, 꼭지점 3개 잡고 나왔네요. 그죠? 자, 1,0. 자, 3,-6. 원점. 이렇게 생긴 삼각형 구하래. 밑변 얼마야? 1. 높이 얼마야? 넓이 얼마야? 3. 정답은 2번입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죠. 됐어요? 네. 얘들아 유형 12번에 공통접선 문제 나오잖아. 거기다 필기만 해놔. fx와 gx 두 함수가 만약에 x는 a에서 공통접선을 갖는다. 이거는 문제를 어떻게 풀면 되냐면 이건 이미 지난번에 설명했던 거예요. 공통접선을 갖는다는 거는 그 그림 상황은 이런 거예요. 이런 거지. fx와 gx가 공통인 접선을 갖는다잖아. 이걸 풀어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a에서 공통인 접선을 갖는다라는 거는 이거 문제 어떻게 푸냐면 이거예요. 이거. 필요 충분 첫 번째 붙어야 된다. fa와 ga가 같아야 되겠지? 같은 x값에 대해서 함수값이 같아야지 붙잖아요. 근데 붙는다고 다 공통접선이 존재하는 건 아니지. 왜냐하면 이렇게 돼도 현재 FA랑 GA랑 같은 거거든. 근데 공통접선이 존재하지 않아요. 얘네 접선이 이거고 얘네 접선이 이거니까 두 접선이 공통인 접선은 아니잖아. 그지? 그러면 뭐까지도 같아야 된다? 접선의 기울기까지도 같아줘야 된다를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F'의 A와 G'의 A가 같다도 풀어줘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는 게 공통접선 문제였습니다. 네. 네. 이렇게 풀면 된다라는 거야. 대체 더 설명 안 드릴게요. 자, 유형 13번 넘길게요. 자, 그 다음에 유형 16번 책 갈게요. 노래 정리. 얘들아, 모래 정리는 F'C가 0되는 C가 존재한다. 이걸 풀면 되는 거예요. 별다른 게 아니에요. 그죠? 미분계수가 0되는 지점을 찾는 거야. 근데 이제 이게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지 모르겠는데 이런 지점을 찾는 게 모래 정리예요. 이런 지점. 얼마나 이해되시죠? 근데 사실은 모래 정리는 그냥 존재성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그냥 존재한다지 이게 위치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문제에서는 그거야. 위치를 물어봤고 C 물어봤잖아. 그죠? 자,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이걸 풀면 되는 거야. 됐지? 노래 정리를 만족시키는 모든 상수 C 값의 합은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 너가 이걸 풀었을 때는 그 C가 반드시 어디 있어야 돼? 이 노래 정리가 전제 조건이 두 개였어요. 닫힌 구간에서는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는 미분 가능이 전제 조건이었잖아. 근데 이 C가 존재하는 위치도 C는 어디서 존재해요? C는 반드시 원소기 호야. 닫힌 구간, 열린 구간 안에 무조건 존재해야 된다. 이거예요. 됐지? 그러니까 C가 어때야 돼? A보다는 크고 이제 B. 요 사이에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너가 이 방정식을 풀었는데 그 C값이 이 범위를 벗어나면 이 C값이 이 범위를 벗어나면 그 C는 정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해됐냐? 그 C가 반드시 이 범위 안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뜻이지. 자, 그래서 주어진 문제에서 도함수를 구해.
고배비문법 쓰시면 되겠죠? 왜? 고배비문법 쓰시면 되겠죠? 2의 x 플러스 1 더하기 뒤에 거 미분 그냥 1입니다. 이 뒤에 게 미분되면 그냥 1이잖아요. 그렇죠? 뒤에 거 미분, 앞에 거. 자, 여기까지가 고배비문법을 쓴 거고요. 얘가 0 되는 값을 찾으면 끝이야. 근데 이제 이걸 굳이 전개할 필요가 없겠죠? 공통인수가 보이니까 우리는 x 플러스 1을 앞으로 빼버리고 인수분해를 해서 구한다. 앞에서 마이너스 1 하나 나오고 얘가 0 되는 거 풀면 뭐 나와? x 1 나오죠. 이렇게 나오지. 근데 이제 문제는 어디에서 찾고 싶다? 이렇게 주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참 다행인 거는 이 x값들이 다 이 구간 안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존재해야 되는 거는 닫힘에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열려있는 데에서 존재하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지금 두 개가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두 개가. 그래서 더하시면 0 나오죠. 모든 값을 다 더하시면은 마이너스라고 1이 나오는 거니까 0 나온다. 뭐 이런 뜻인 거죠. 그림, 너네들 아직은 그림은 못 그리지만 상황을 조금 보여드리면 이런 얘기인 것 같아. 봐봐. 이거는 구할 수 있지. x축과 만나는 점은 구할 수 있지. 몇이랑 몇이지? x축과 만나는 점은 하나가 마이너스 1이고 하나가 2잖아. 그치? 근데 어디서 접할까? x축하고 제곱 인수를 먼저 봐봐.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 제곱이죠. 이거 지금 이거 여기 맞나? 제곱이면 어때? 접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개형이 이렇게 돼요. 여기 x축에 한번 접하고 내려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형태의 개형이 나와. 여기가 2, 여기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개형이. 됐죠? 그러면 프라임 0이 딱 두 지점이 찍히는데 하나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 프라임 자 접선 기울기 0이죠. 하나가 여기고 나머지 하나가 여기라는데 여기가 지금 구해봤던 1이었던 거지. 그지? 그래서 롤의 정리에 따라서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이렇게 따진 거고요. 자 루트 3이니까 이 정도로 끝나겠네. 여기가 루트 3 반대편이 마이너스 루트 3 여기부터 여기까지 따져본 건데 그 사이에 여기에서 접선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이 두 군데 존재했다. 여기랑 여기. x좌표 구체적으로 구하시면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온다. 이런 뜻이야. 됐습니까? 원래 롤의 정리는 존재성에 대한 정리이기 때문에 이 좌표를 구하는 게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냥 문제가 그냥 그렇게 나온 거야. 알겠지?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 중요한 건 그냥 롤의 정리가 뭔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죠. 이거 뭐 문제 나오더라도 단순히 그냥 얘처럼 나올 거예요. 아마 F'C가 0인 지점을 찾는 문제로 나올 거라는 뜻이야. 내 말이. 넘어가죠. 자, 된 거 같고요. 네. 롤의 정리 문제 같은 경우는 딱 대표 문제랑 462, 463번 정도 느낌만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 알겠지? 세 문제 정도만. 대표 문제 62, 63번 정도만 딱 풀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평균값 정리. 평균값 정리는 이거라고 그랬어. 그래프가 있으면 A랑 B 두 점을 잡아. 근데 어딘지는 모르겠거든. 그리고 중요하지도 않고 A, B를 잡았을 때 그 조건은 똑같아요. 조건은 롤의 정리 조건하고 똑같습니다.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어야 되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이면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어찌됐건 A랑 B랑 이렇게 잡혔을 때 두 점 기울기 평균 변화율이에요. 평균 변화율과
기울기가 같아지는 뭐랑 같아지는? 접선의 기울기와 같아지는 부전 기울기, 그러니까 A와 B의 평균 변화율과 자, 접선의 기울기가 같아지는, 그러니까 이 기울기가 접선의 기울기로 갖는 그 지점이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지금 문제에서는 딱 두 군데죠. 요 기울기랑 같은 접선은 요거 이렇게 되는 거. 요 지점하고 요 지점. 두 지점에서 접선 기울기가 지금 이 평균 변화율과 같습니다. 지금 기울기가. 그런 점들이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라는 뜻이에요. 중요한 건 두 개가 존재하거나 세 개가 존재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적어도 한 개가 존재한다가 중요해요. 됐나? 그래서 마찬가지로 평균값 정리를 만족시키는 모든 상수 C값의 곱을 찾아봐 이렇게 물어봤잖아. 맞지? 그럼 평균값 정리의 그 보약을 아셔야죠.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로 거기에 이제 닫힌 구간 F2 값 찾으셔야 되고요. F의 마이너스 2 값 찾으셔야 됩니다. 대표 문제. 그래서 뭘 갖다가 풀어야 되냐? 이걸 풀어야 돼.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니까요. 2 빼기 마이너스 2 평균 변화율의 정의에 따라 이게 평균 변화율이지? 이게 두 점의 평균 변화율 맞죠? 이거랑 같아지는 뭐가 같아지는? 프라임 C랑 같아지는 이 C값을 찾는 게 평균 변화율의 문제를 푸는 과정이에요. 평균 값 정리. 오케이? 평균 변화율과 접선의 기울기가 같아지는 그 C값을 찾는 게 목적이고, 만약에 네가 구한 이걸 풀어서 이거 방정식이거든요. 이 방정식을 풀어서 얻은 C가 이 구간 안에 존재하는지를 무조건 따져야 돼. 이 구간을 벗어나면 정답이 될 수 없는 거야. 알겠지? 무조건 이 구간 안에 존재하는 것들만이 보장되는 거야. 됐나?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자, 이거는 다 계산할 수 있잖아요. F가 주어졌습니다. E 넣는 거죠. 요거랑 빼는 걸 갖다가 계산을 해야 돼. 근데 F2를 갖다가 2를 집어넣으면 얼마야? 8 빼기 4니까 4지. 마이너스 2는 얼마야? 마이너스 4지. 그러면 이제 왼쪽에서 평균 변화를 계산한 요 값이 얼마가 나오는 거지? 4 빼기 4니까 위에 8일 거고 밑에는 2 빼기 2니까 밑에 4일 거고 평균 변화는 2 나오는 거지. 그지? 뭘 구하는 게 문제라고? 접선 기울기가 2가 되는 그 포인트를 찾는다. 그럼 얘를 미분해야 돼. 이렇게. 그리고 얘가 2가 되는 x를 찾아. 이렇게. 되지? 자, 3x 제곱이 이제 4가 되는 거라서 x 제곱이 3분의 4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당연히 한 근은 루트 3분의 4, 다른 한 근은 마이너스 루트 3분의 4가 될 거라서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는 거예요. 정답이 마이너스 3분의 4겠죠? 그래서 롤의 정리랑 평균값 정리는 시험에 어떻게 나와? 이걸 구하는 거를 확인할 거야. 알겠지? 어렵게는 절대 낼 수 없어요. 한 명도 못 풀 거니까요. 어느 정도로 나오냐면 그냥 이걸 쓸 줄 아니? 이렇게만 나와. 알겠지? 그래서 이걸 쓸 줄 아니? 정도만 물어보기 때문에 자, 대표 문제랑 거기 깔려있는 문제 뭐 한 문제나 두 문제 정도만 확인하시면 충분할 것 같다라는 거죠. 뭐 애꿎게 뭐 3문제까지 풀 필요 없을 것 같고. 알겠지? 여기까지만 합시다.